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만 이혼하고 꺼져 좀 마.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중견기업 회의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강서연이 협력업체 직원들과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38배 서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차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우, 성실한 눈빛으로 열심히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민우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회의 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연은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강태산 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교육 방침 때문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강태산 회장은 딸이 돈의 가치와 사람의 진심을 알기를 바랐고, 그래서 서연을 일반 가정의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게 했고, 졸업 후에는 일반 회사원으로 취직시켰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서연이 민우에게 관심을 가진 건 그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형편이 어려워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낮에는 일했죠.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우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은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비굴하지 않았고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했죠.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저도 검소하게 살아온 편이에요. 부모님이 사치를 싫어하셔서요. 민우는 서연의 단정한 옷차림과 소박한 말투를 보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 민우가 용기를 내 청혼했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민우의 진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죠. 서연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5세의 노신사였어요.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강 회장은 딸의 눈빛을 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느냐? 네, 아버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그 사람이 너를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서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세로 마련했어요. 시어머니 김순자는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여기며 처음부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민우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이런 좁은 집에 사는구나. 며느리 집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에도 참으며 웃었습니다. 결혼 초기 서연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민우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서연은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기획서의 허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완벽하겠어요. 민우는 아내의 조언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상사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뒤에서 조용히 내조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배신을 말이죠. 결혼 3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시키며 불과 3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민우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서연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서연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해 주려 하자 민우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식이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죠. 서연은 남편이 바쁘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이 사실을 빌미로 서연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배에 소식이 없어? 씨가 마른 거 아니야? 주말마다 불려간 시댁에서 김순자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서연을 비난했어요.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나? 가난한 집딸이 시집와서 밥이나 축내고. 서연은 참으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편만 들었고 아내를 위로하거나 감싸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다른 집들은 다 아기 낳았는데 우리만 없잖아. 서연은 혼자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남편분도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서연은 그날 저녁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민우는 발끈하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 복이 많았어.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 거지.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무렵 민우의 회사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지아, 회사와 거래하는 중견기업 사장의 외동딸이었죠. 32살의 지아는 아름다운 외모에 명품으로 치장한 화려한 여성이었어요. 지아는 민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처음에 민우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의 때마다 민우 옆자리에 앉았고 업무 관련 질문이라며 자주 연락했습니다. 민우는 점차 지아의 관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아는 아름다웠고 부유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불임으로 타박받는 아내가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장딸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은 서서히 아내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느 날 서연은 민우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팀장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한지아 씨가 누구예요? 민우는 휴대폰을 낚아채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사장 딸이야. 업무상 대화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 너무 달라졌고 자신을 대하는 눈빛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서연 몰래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금요일 약속 기억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서연은 남편이 숨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혹시 자신의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서연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불임 타박과 남편의 변심 사이에서 혼자 고통받으며 말이죠. 민우의 상무 승진이 거의 확정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가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민우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서연도 남편과 함께 참석했지만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 화려한 파티장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때 한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새빨간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지아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지아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민우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저랑 같이 인사 다니실래요? 민우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지아와 함께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 사장 딸이 박 팀장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던데? 박 팀장 부인도 저기 있는데 저러네. 참 뻔뻔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우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하자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 먼저 가. 나는 2차 있어. 서연이 집에 돌아온 지 2시간 후 민우는 지아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지아는 와인잔을 들고 민우를 바라봤어요.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팀장님을 좋아해요. 민우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한 이사님, 저는 기혼자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부인분은 아이도 못 낳잖아요. 제가 팀장님께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제 아버지 회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는 불임으로 타박받는 아내가 있고 눈앞에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신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아와의 관계는 자신의 출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지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팀장님. 그날 이후 민우와 지아는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회식이라는 핑계로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두 사람은 은밀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 김순자가 갑자기 서연을 불렀어요. 좁은 시댁 거실에서 김순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민우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 사장님 딸인데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김순자는 서연의 말을 자르며 계속 말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버티고 있어? 조용히 이혼해줘. 우리 민우 앞길에 방해되지 말고. 서연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요. 김순자가 비웃었습니다. 평생?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평생이야. 가난한 집안 출신이 시집와서 밥이나 축내고 앉아 있으니 이게 꼴이지. 서연이 참지 못하고 반박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고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이혼하자, 서연. 서연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지아는 나를 인정해주고 아이도 낳아줄 수 있는 여자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요. 민우는 쉽게 동의했고 서연은 시댁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냐? 서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 시어머니와 민우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모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지아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지아는 서연을 발견하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 팀장 부인이시네요? 아니, 이제 곧 전 부인이 되시겠죠? 서연은 지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용건이세요? 지아는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용건이요? 빨리 이혼하라는 거죠. 민우 오빠는 이제 제 남자예요. 서연은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남편과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아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민우 오빠는 당신 같은 불임 여자 필요 없대요. 저는 아이도 낳아줄 수 있거든요. 서연의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주제도 모르고 버티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지아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머리 위로 물을 부어버렸어요. 이게 당신 주제예요.
빨리 이혼하고 꺼지세요. 차가운 물이 서연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면 더 큰일 당할 줄 아세요. 지아가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비서들과 함께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회장은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카페 안에서 딸을 발견하고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딸의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서연아. 강 회장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젖은 머리의 딸을 보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아는 갑자기 나타난 노신사와 딸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강 회장은 지아를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이 여자 머리에 물을 부었느냐? 지아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이 여자가 제 남자를 놓아주지 않아서. 회장은 손을 들어 지아의 말을 막았습니다. 입 닥쳐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한국산업한철수 사장입니다만. 강 회장은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윤 비서, 한국산업한철수 사장에게 전화하십시오. 잠깐 보자고 전하세요. 윤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자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서연에게 다가가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괜찮으냐?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딸을 꼭 안으며 지아를 노려봤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내 아버지 회사가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거라. 지아는 그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딸을 데리고 카페를 나왔고 고급 세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강 회장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느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민우 씨가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매일 모욕했어요.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씨가 마른 여자라고 대를 끊으려는 거냐고, 가난한 집 딸이 밥이나 축낸다고.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강태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내 딸을.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어요. 저 여자가 사장 딸이라서 더 좋은 며느리감이래요. 회장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참지 마라. 아버지가 모두 처리하마. 내 남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저 건방진 여자와 그 아버지까지 누굴 건드렸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차는 강태산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강 회장은 즉시 윤 비서를 호출했어요. 윤 비서, 박민우와 그가 다니는 회사, 한국산업까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이틀 안에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윤 비서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민우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 그룹의 2차 협력업체입니다. 한국산업도 우리와 연간 500억 규모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명령했습니다. 두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업계의 이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알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출근하자마자 정상무에게 불려갔습니다. 박 팀장, 큰일 났어. 강태산 그룹이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해지했어.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정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어. 일방적 통보야. 우리 회사 매출의 60%가 강태산 그룹 관련인데 회사가 망하는 거야. 같은 시각 한국산업의 한철수 사장도 똑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사장은 황급히 강태산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오후가 되자 민우는 인사팀에 불려가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박민우 씨 회사 사정으로 오늘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멍한 표정으로 민우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민우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어머니에게 해고 소식을 전했고 김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 그때 서연이 차분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곧이어 윤비서와 직원들이 나타나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민우와 김순자는 그제야 서연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민우는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옆방에서는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우는 대기업 팀장이었고 상무 승진을 앞둔 승승장구하는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사랑하는 여자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죠.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한지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연결이 제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민우는 회사 앞에서 지아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민우는 지아의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 되자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지아가 보였습니다. 민우가 다급히 다가가자 지아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저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민우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아 씨,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당신이 날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아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했죠. 잘 나가는 팀장이었을 때요. 지금 당신은 백수잖아요. 우리 아버지 회사도 당신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아가 민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이제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아는 경비원을 불러 민우를 쫓아냈습니다. 민우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자신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단지 조건만 보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민우는 그제야 서연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김순자는 민우보다 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평생 아들의 성공에 기대어 살았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고시원 옆방에 사는 김순자는 매일 아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년이 재벌 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대했겠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민우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나 때문이라고?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내가 왜 잘해줘야 해? 모자는 좁은 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어요. 시급 9,860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첫 출근날 편의점 점장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야간 근무 괜찮으시겠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한때 팀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편의점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술 취한 손님들을 응대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취객이 들어와 라면을 먹다가 바닥에 쏟았어요. 민우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던 팀장이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 알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예전 회사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동료는 민우를 알아봤어요. 박 팀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민우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잠깐 일 좀. 동료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됐네요. 강태산 그룹 건드려서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동료가 나간 후 민우는 카운터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지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우는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그룹이 새로운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의 외동딸 강서연 부회장입니다. 화면에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인사하는 서연의 모습이 나왔어요. 민우가 알던 소박한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의 모습, 자신감 있는 미소, 품격 있는 태도였죠. 민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를 버린 거지? 그날 밤 민우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민우의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어머니의 욕심이, 그리고 조건만 보고 사랑을 저버린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우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딸을 회장실로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 없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강태산 그룹 임원회의에서 서연은 부회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처음에는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졌지만 서연의 능력을 보고 금세 인정하게 되었어요. 서연은 신규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며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우리 그룹에 3조 원의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강태산 그룹 본사에서 IT 협력업체 미팅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벤처기업 대표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중 한 남자가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깜짝 놀라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혁 대학 시절 같은 과 동창이었던 그가 거기 서 있었어요. 준혁은 20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듬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 오빠? 정말 오빠예요? 서연은 반가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커피 한잔 할까?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혁은 대학 졸업 후 IT 벤처를 창업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나 지금 직원 300명 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꿈이었던 거 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빠는 항상 창업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성공해서 축하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괜찮아? 서연은 쓸쓸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혁은 서연의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 한 번도 결혼 안 했어.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오빠 같은 사람이 결혼 못할 리 없잖아요. 준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너한테 고백했던 거 기억해? 그때 내가 거절했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서연은 당황하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런데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저는 아직.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거. 난 기다릴 수 있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어. 서연은 준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우와는 달리 준혁은 조건이나 배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준혁은 서연을 회사 근처 맛집으로 데려갔고 주말에는 전시회에 함께 갔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서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서연아, 힘들 땐 이렇게 바람 좀 쉬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서연은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준혁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원하면 평생 내 옆에 있을 거야.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고 준혁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준혁은 서연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녀의 능력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 주었죠. 서연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준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준혁은 서연이 힘들 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었고 기쁠 때 함께 웃어 주었습니다. 민우는 서연의 성공을 시기했지만 준혁은 서연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준혁은 서연을 대학 시절 자주 가던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산책로를 걸으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기억나? 20년 전에 내가 여기서 너한테 고백했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저는 오빠를 거절했죠. 친구로만 지내고 싶다고.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준혁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20년 전 나는 준비되지 않은 청년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너를 조건으로 보지 않고 너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준혁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한강공원에서 사랑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준혁을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준혁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펴봤어요. 이준혁 대표,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준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서연을 조건이 아닌 사람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그녀를 존중하고 아끼겠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딸을 부탁하오. 전 남편과는 달리 당신은 진심이 느껴지는군. 준혁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자를 만난 것이 기뻤습니다. 3개월 후 서연과 준혁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정원에서 소박하게 치러진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뿐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서약했습니다. 나 이준혁은 강서연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나 강서연도 이준혁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강태산 회장은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사위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연과 준혁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서연을 위해 커피를 내렸고 서연은 준혁의 회사 일을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이 부회장으로 바쁠 때 이해해 주었고 서연은 준혁의 회사가 어려울 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서연은 남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했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민우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서연의 재혼 소식을 봤어요. 강태산 그룹 강서연 부회장, IT 벤처 CEO와 결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옆에 선 남편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해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서연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느껴졌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역겨워졌어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병원 가볼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부인. 임신 6주 차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임신이요?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네,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부인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와의 결혼 생활에서 불임이라고 온갖 모욕을 당했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민우에게 있었던 겁니다. 준혁은 아내를 꼭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정말 기뻐.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강태산 회장에게 전화를 걸자 회장도 감격했어요. 서연아, 정말이냐? 내 첫 손주라니. 강 회장은 기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직접 딸 부부를 불러 축하 식사를 대접했어요. 준혁 사위, 내 딸과 손주를 잘 부탁하네. 준혁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임신 소식 이후 준혁은 더욱 세심하게 서연을 보살폈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매일 영양식을 챙겨주었어요. 서연은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임신 7개월이 되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오후 서연과 준혁은 백화점에 아기용품을 사러 갔어요. 서연은 우아한 인부복 원피스를 입고 배를 쓰다듬으며 걸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췄죠.
여보, 천천히 걸어. 힘들면 말해. 두 사람은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서 아기 침대와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아기 옷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준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입으면 더 귀여울 거야. 그때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일하던 민우가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민우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백화점 식품관에서 시식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시식품을 권하던 민우는 우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서연이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임이 서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서연을 씨 마른 여자라고 모욕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서연과 준혁은 민우를 알아보지 못한 채 유아용품을 담은 쇼핑백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미소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시식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민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식품관 팀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민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민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서연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을 만났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는 서연의 모습은 민우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사랑받고 완벽하게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민우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민우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오늘 자르는 거야. 하지만 민우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운명이었으니까요. 한편 서연과 준혁은 백화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될 거야.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행복할 것 같아요. 차는 저녁 노을을 향해 달려갔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극복되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곧 태어날 아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와 함께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